자, 안녕하세요. 자, 곧바로 지난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내용이 바로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 가보개혁과 을미년에 있었던 개혁, 을미개혁을 묶어서 바로 1894년부터 95년까지의 개혁, 가보 을미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했는데, 자, 우리 방금 강의까지가 바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이야. 자, 그 다음에 1895년을 을미년이라 부르는데, 자, 을미년이 되자마자 청일전쟁의 결과가 나와버려. 바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일본이 점점 유리했잖아.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일본이 이겼으니 일본이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겠지. 바로 그 조약이 발음 조심해야 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 자, 욕 아니다잉. 자,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도시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모여서 조약을 체결한 건데, 당연히 일본이 유리한 조약을 체결했겠지.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알짜배기 땅, 바로 랴오둥반도,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거든. 자, 이 랴오둥반도,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위치가 어디냐? 바로 요 빗금친 지역이 랴오둥반도야. 자, 이 랴오둥반도가 왜 알짜배기 땅이었냐? 이 요동반도 끝자락, 랴오둥반도 끝자락에 다롄 위순이라는 항구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어. 항구. 굉장히 잘 갖춰진 항구이자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야. 부동항, 항구, 누가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굉장히 원하고 갖고 싶었냐? 그렇지.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요동반도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일본이 먼저 차지해버렸네. 근데 러시아가 일본한테 야, 내놔. 양아치 같고 좀 나쁜 놈 같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멋있는 척을 해. 자, 어떻게 하냐? 야, 일본. 그래, 일단 전쟁이 인거 축하한다. 근데 말이야, 야, 청나라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 새끼들 너무 괴롭히네. 야, 랴오둥반도 청나라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해. 너희들 입장 바꿔서 니들 일본이야. 힘겹게 전쟁 끝에 얻었던 땅 그렇게 쉽게 돌려주겠어? 아니지. 당연히 러시아에게 왜 그래. 힘겹게 얻은 땅이니까 이것만 가질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자 러시아가 야, 일본 이 새끼 이거 청나라 이겼다고 배는 게 없어? 나 러시아야 라고 하면서 계속 돌려주라고 해. 러시아만으로 벅찬데 그래, 러시아가 친구 2명을 추가로 부르네. 바로 등치 큰 친구 2명이 오니, 한 명은 몽주르, 바로 프랑스, 한 명은 구텐탁, 바로 독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얘기한 거야. 야, 랴오둥반도 빨리 돌려줘.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 세 개 국가 3국이 일본과 청나라 일에 간섭했다라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 불러.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들의 간섭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준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얻은 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 게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국 간섭을 바라봐봐. 어느 나라가 너무 멋있게 느껴질까? 그렇지, 러시아. 너무 멋있는 거지. 그 힘세 보여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러시아 말 한마디에 꿈쩍 못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 내부에 일본을 막으려면 결국 어느 나라구나. 그렇지, 러시아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바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아이들, 칠러파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칠러파 중심의 정부, 칠러 내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미안해. 이 칠러 내각의 대장이 누구였냐? 바로 명성황후 민비였어. 선생님, 민비 명성황후는 청나라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청나라가 아웃됐잖아. 그러니 명성황후 민비 입장에서 일본을 막을 나라는 어디뿐? 그렇지, 러시아뿐. 명성황후 이 민비가 칠러파의 대장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칠러파 정권이 수립됐어. 당연히 일본의 압박이 많이 가해지던 2차 가보개혁 더 이상 안 하겠다. 잠시 개혁을 중지시켜.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어느 나라가 굉장히 짜증나고 그래? 그렇지, 일본.
일본 입장에선 뭐 죽도록 싸웠어. 청일전쟁. 뭐 딱히 얻은 것도 없어. 게다가 조선 이제 내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일본은 청나라 물리쳤으니까 웬걸 더 거대한 산 러시아가 내려온 거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건 뭐야? 뭐 얻은 것도 없고 힘만 빼고. 그래서 일본이 이 답답한 상황, 짜증나는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만행, 끔찍한 일을 벌여. 바로 칠러파의 수장 리더였던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을 일으켜버리지. 바로 그 사건이 을미년에 있었던 끔찍한 변, 을미사변이라 부르는 거야.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본 미우라 공사 주도로 일본 내 엘리트 40명이 주축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해놓고 일본 정부는 몰랐다고 발뺌을 해버려. 게다가 증거를 없애겠다고 명성황후 시신을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불태워버리고. 그 끔찍한 만행이 바로 을미사변이야. 자, 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그러면 을미사변은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경고 날린 거지. 조선아, 나는 니네 나라의 국무, 중전도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보낼 수, 죽일 수 있어. 그러니 그 밑으로는 더 조심해. 당연히 을미사변으로 국내 칠러파는 위축되고 쫄아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 어떤 내각, 그렇지, 일본 중심의 친일 내각이 다시 수립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일본이 얘기하는 거지. 야, 니들 뭔데 개혁 중지했냐? 야, 다시 해. 그래서 을미년에 개혁했다. 을미개혁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건양이라는 연호를 써. 아까 우리 1차 가보개혁의 연호 중국 연호 폐지하고 개국으로 바꿨잖아. 그렇지, 을미 때는 건양. 그래서 요거 구별하면 좋아. 개국은 1차, 건양은 을미. 자, 그 다음 태양력, 우리 지금 양력, 달력 쓰잖아. 바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을미개혁. 그전엔 음력을 썼고. 자, 그럼 종두법, 예방접종, 우편사무, 우리 우정국 만들었었는데 갑신정변 때, 우정국 축하연 때 폭발사고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야? 그 이후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거든. 이때 다시금 시작하자. 쌤이 지금 배고파서 그래. 자, 그 다음 친위대, 약간의 군대 개혁도 있었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단발령. 얘들아, 이 단발령이 뭐냐면 자를 단, 끊을 단, 모발. 즉 머리카락 자르라는 명령이야. 자, 이때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관념이 입각해서 이런 말들이 있지. 신체 발부 수지부모. 신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모로 물려받았다야. 그래서 훼손하질 않았어.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머리카락을 기르면 계속 안 잘라. 남자애들도 총각 시절에는 이렇게 따가지고 댕기머리. 어른이 되면 이렇게 말아서 상투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명령이 단발령이야. 자, 유교 중심의 국가, 성리학 중심의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 자르라는 명령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싫어. 게다가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일본이야, 일본. 이 당시 을미년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 엄청 안 좋았겠지. 이 나라의 어머니, 조선의 국무, 우리들의 어머니를 살해한 나라가 일본인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머리카락까지 자르래.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했겠지. 근데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 저항의식이 점점점 커져. 그래서 마침내 의로운 병사들이 들고 일어나 바로 의병, 항일 의병이 일어나게 되지. 우리는 이 을미사변과 이 같은 단발령 때문에 마침내 저항, 들고 일어났다 의로운 병사, 의병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의병을 무슨 의병이라 부르느냐? 일본에 저항했다, 항일 의병이라 불러. 좀 더 디테일하게로는 을미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무슨 의병이라 부른다? 그렇지, 을미의병이라 부른다. 그럼 질문, 을미의병 why?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지? 아, 이제 배고픈가 보다. 미안해, 자꾸 발음이 씹혀서.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을미개혁이 진행 중이야. 조선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사나이는 누굴까? 그렇지, 고종이지. 나라도 망해가고 있지.
와이프도 살해당했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야.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 고종이 어떻게 하냐? 바로 경복궁을 떠난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세니까 경복궁이 게다가 궁궐은 우리 와이프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장소야. 너무나 싫었겠지. 그래서 고종이 경복궁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자, 이 당시 일본을 막을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누구뿐? 러시아뿐. 그래서 서울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자신의 자는 곳 처소를 옮겨버려. 우린 그 사건을 아관파천이라 불러. 러시아 관 공사관 파천 임금이 이동을 한다. 피난 가는 걸 파천이라 부르거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야. 자, 그럼 아간파천으로 이 나라 임금 고종이 궁궐 안에 없네. 그러니 개혁이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개혁을 끝으로 가보을미 개혁이 중단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가보을미 개혁인데, 자, 가보을미 개혁 전개 과정이 매우 복잡하잖아. 복잡할수록 중심을 잡아줘야 돼. 가보을미 개혁에서 중심은 크게 개혁이니까 뭐야? 어떻게 바뀌었냐야.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내용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사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적 사건들도 일어나잖아. 그러다 보니 사건의 전후, 흐름, 순서를 잘 기억하고 배열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잡아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분일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가보을미개혁을 배웠는데 가보을미개혁의 나름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 바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적절하게 일부가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있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지금처럼 되는 개혁, 근대적 개혁이었다는 의미.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 그렇지, 힘이 약하다 보니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때 농민들이 진짜 바랬던 개혁, 그렇지, 땅 나눠주세요. 토지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자, 이런 조금의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거.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이지. 바로 가보을미개혁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자, 공부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교무실 와서 물어보면 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독립협회에 대해서 설명할게. 자, 고생했어. 안녕.